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또 이제 누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휘가닥 뒤집어지면은 이 나라 속에 그냥 공화국이 조그만 공화국이 몇 개 생길지 알아요? 이거 참 큰 병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교에서는 유교에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유교가 원래 혈족 중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을 뭐냐 하면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을 할 때 서양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가졌다. 지능을 가지고 이성을 가졌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유교에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도덕을 가졌다는 건 근본이 뭐냐면은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기본이. 남을 사랑하는 게 도덕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도덕은 전혀 필요 없죠. 남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 도덕의 뿌리인데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무대가 어디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은 강요 안 해도 되게 사랑하잖아요. 못되고 못된 놈도 지 새끼는 사랑하죠. 그렇죠, 되게. 근데 요새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도대체. 자기 딸 팔아먹은 아버지도 있는 거 보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좀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 핏줄로 이어진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중시합니다. 핏줄을 중시하고 유교에서. 왜? 그게 셈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솟아난다고 생각해요. 그 샘물을 길어서 그 마음을 펴서 이웃도 사랑하고 관계없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교이기 때문에 그 핏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중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핏줄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시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시족. 근데 유교에서 아주 좋은 점을 유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나누는 정신이 있는데 유교가 제대로 이제 유교는 이제 지금 현실에서 작용을 못하니까 공과 사를 엄격하게 나누던 유교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핏줄 따지고 그러는 정신만 이제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라는 것에 대단히 둔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공사 구별을 못해요. 전반적으로. 쥐가 유리하면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막 끌어붙여서 모든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데모도 하고 그냥 공이라는 것이 뭐고 사라는 것에 엄격한 구분이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유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은 유교의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공과 사를 엄격하게 나누고 집안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신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을 텐데 유교는 깨져버리고 그냥 그 흘러내려던 어떤 핏줄을 중시하고 가족을 중시하던 이것만 남아버리는 거죠. 빨리 이게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 나눈다는 거. 이게 동인우종이라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렇게 어떤 혈족주의 아니면 지역주의 하다못해 동창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게 되면은 우리 전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나중에 사회 전체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되죠.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동인우종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인께서 공자님께서 또 아주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있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동인 선호도의 후소. 동인 선호도의 후소입니다. 먼저는 처음에는 막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웃는다. 이것이 그리고 대사극상호입니다. 큰 싸움을 이겨야 서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하고 온대 오의 후사가 그렇습니다. 동인 선호도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는다. 큰 싸움을 이겨야 서로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오가 서로 만날 짝은 어디죠? 짝은 이죠. 이하 오가 상응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저 처음에는 만나지 못해서 울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만나서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싸움을 이겨야 만날 수 있다는 건 요거하고 요거 짝인데 중간에 두 개의 연적이 있네요.
연적이라면 연적이고 중간에 딱 양이 두 개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요 둘을 물리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점사가 뭐라고 하느냐? 동인 선호도의 후소.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는다. 그리고 큰 싸움, 큰 군대를 물리쳐야만 비로소 만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제 짝을 만나는 것,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제5효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계사전에서 아주 그것을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자의 도리라는 것은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머무를 때는 머무르며 혹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할 때는 말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게 도리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는다. 쇠를 끊을 수가 있다. 마음을 함께하여 뱉는 말,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기가 난 좋아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인 선호도의 후소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와 오의 그 어려움을 물리치고 나서 만남, 이것에서부터 길이 단금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도 끊을 수가 있다.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 향기 난 좋아 같다 라고 해서 아주 함께함,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함의 아주 그 향기라고 할까? 그것을 아주 멋있는 말로 표현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맹세. 맹세라고 안 해도 말. 우연히 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낼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